여러분, 오늘은 모공 관리에 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모공 때문에 화장을 하면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화장이 두꺼워지면서 화장이 뜨기도 하고, 화장을 하면 피부가 예뻐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죠? 모공 한 번 늘어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애초에 관리를 잘해서 모공이 안 늘어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늘어난 모공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최소한 5에서 10회 정도는 받아야 하니까 1회당 한 10만원? 이라고 하면 적어도 500에서 1000만원.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가격 부담 없이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공이 생기는 원인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는 원인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은 내 피부에 모공이 보인다, 모공이 넓다 란 걸 알았을 때가 언제세요? 보통은 사춘기 시절에 아셨을 거예요. 특히 코에 생긴 코피지를 신경 쓰다 알게 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 피지들이 지나가면서 모공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내 피부에 모공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피부에는 모공벽을 이루는 탄력 섬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탄력 섬유가 점점 약해져서 모공벽을 조이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모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공이 커지게 되는 원인은 피지 분비와 피부 탄력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원인에 맞게 모공 치료를 하면 되겠죠. 피지 분비량을 줄이면 모공도 줄어질 수 있어요. 특히 피부 탄력이 좋을수록, 다시 말해서 조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쉽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세안이 중요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을 막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권하는데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약산성과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같이 번갈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내 피부의 피지 분비 상태에 따라 이틀에 한 번 저녁 세안을 할 때 약알칼리로 세안을 하시고 나는 그래도 피지 분비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세안에는 약산성, 저녁 세안에는 약알칼리 제품으로 세안을 하시면 조금 더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안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세안법에 관련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첨부해 둘 테니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을 위해 보습에 신경 써주셔야 해요. 피부 보습은 피부 노화, 피부 장벽 재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 모공을 잡아주지 못해서 모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선크림. 선크림을 잘 발라야 합니다. 선크림은 어떤 주되던지 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데 모공의 원인 두 가지 중 하나가 피부 노화로 인한 모공 커짐이었잖아요. 피부 노화는 자외선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굴 주름, 여드름에 도움되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걸 써주시면 좋아요. 피부의 턴오버를 빨리 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 개선과 모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레티놀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 중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공을 더 확실하게 줄이고 싶다 라고 느끼신다면 피부과에 오셔서 상태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피지 분비를 줄이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피지를 잡는 레이저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레이저를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피부과에 가기 전에 내가 왜 모공이 커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시간과 돈 낭비 없이 효과적인 모공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늘어난 모공을 치료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모공 관리가 제일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모든 피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공 치료를 하기 위해선 피부 재생을 해야 하고 피부의 콜라겐 밀도가 높아지면서 탄력, 잔주름, 피부결이 좋아지고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좋아지면서 모공도 좋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매일 하는 홈케어나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쌓이면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들만 하더라도 모공이 더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